이번 시간에는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삼각형에서 평행선 사이 선분의 길이의 비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면 이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세 개의 평행선이 이렇게 있어요. 요 세 개의 평행한 직선인데 이 직선을 각각 LMN이라고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개는 전부 다 평행하니까 평행하다는 표시를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직선을 편의상 그냥 P하고 Q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LMN과 직선 P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각각 A, B, C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LMN과 직선 Q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을 각각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요 AB의 길이와 BC의 길이, 그 다음 A-B'의 길이와 B-C' 길이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걸 공부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뭘 배워서 알고 있다고요? 삼각형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A와 C-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때 요 AC- 선분과 직선 M의 교점, 요 점이죠. 요 점을 편의상 우리가 D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두 개가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삼각형 ACC-와 삼각형 C-AA-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삼각형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삼각형 ACC-에서 요 CC- 있죠. CC-와 BD라는 요 두 선분이 서로 평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선 M과 직선 N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삼각형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에 의해서 자, 요 선분 AB의 길이 대 그 다음에 BC 선분의 길이가 요 AD 선분의 길이 대 DC- 선분의 길이와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 길이 대 BC 선분의 길이의 비는 그 다음에 AD의 길이 대 그 다음에 DC- 길이의 비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삼각형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C-AA-를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AA-와 그 다음에 DB-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선 L과 직선 M도 서로 평행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삼각형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C-D죠. 요거 써볼까요? C-D 선분의 길이 대 요 DA 선분입니다. DA 선분의 길이의 비는 요거 되겠죠. C-B-죠. 그래서 C-B- 선분의 길이 대 그 다음에 B-A- B-A- 선분의 길이의 비.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요 두 개 있죠. 요 선분 AD의 길이와 선분 DA의 길이, 이 두 개는 어떤 걸까요? 이거 똑같습니다. 요 AD의 길이가 맞자 요 선분의 길이고요. 선분 DA의 길이도 요 선분의 길입니다. 이 두 개는 똑같은 거죠. 그죠? 게다가 누가 또 똑같냐 하면요. 요 두 개가 서로 똑같습니다. 선분 DC-의 길이나 선분 C-D의 길이나 둘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나타내는 거죠. 요거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 하면 요 부분 있죠. 요거를 우리는 DC- 선분의 길이라고 바꿔 써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AD 선분의 길이라고 바꿔 써도 되겠죠. 자, 그렇게 따지면 요거 두 개의 순서를 바꿔줘도 됩니다. 즉 B-C- 선분의 길이 대 여기도 A-B- 선분의 길이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길 보시면 여기는 AD 대 DC-인데 여기는 DC- 대 AD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순서를 바꿨습니다. 자리를 바꿨죠. 그럼 만약에 이 순서를 AD 선분의 길이 대 DC- 선분의 길이로 바꿔주면 당연히 이 우변도 요 둘의 자리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A-B-의 선분의 길이 대 그 다음 B-C- 선분의 길이로 이렇게 바꿔서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두 개 있죠. AD 대 DC 다시 길이의 B가 여기 또 있습니다. AD 대 DC 다시의 길이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이 똑같은데 이쪽이 얘랑 똑같으니까 우린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는 누구랑 똑같구나. A-B- 선분의 길이 대 그 다음 B-C- 선분의 길이와 똑같구나.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랑 얘랑 같고요.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당연히 요 첫 번째와 세 번째도 서로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럼 우리는 과감하게 요 중간 거를 요렇게 삭제한 다음에 요 부분을 그냥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AB 선분의 길이 대 BC 선분의 길이는 누구다? A-B- 선분의 길이 대 그 다음에 B-C- 선분의 길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문자로만 보면 뭔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칠해드리면 요겁니다. 요것과 요거, 그죠? 그 다음에 요 선분의 길이와 요 선분의 길이죠. 그래서 요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요 LMN이 서로 평행할 때 이 LMN과 다른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요 선분들 사이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즉 AB 대 BC의 사이의 길이의 비는 선분 A-B'의 길이 대 선분 B-C'의 길이의 비와 똑같다라는 거.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개 이상의 평행선이 다른 두 직선과 만날 때, 자 지금 3개 이상이랬으니까 요 LMN은 지금 3개죠. 근데 이거보다 더 많아도 관계없습니다. 4개가 되든 5개가 되든 어쨌든 이 3개 이상의 평행선과 다른 두 직선이 만날 때 이 평행선 사이에 생기는 선분 있죠. 예를 들면 요 AB 선분, 그 다음에 BC 선분, 요게 A-B- 선분, 그 다음 B-C- 선분, 얘네들 선분의 길이의 비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L과 M과 N 직선 3개가 서로 평행하면 요 AB의 길이 대 BC의 길이는 A-B'의 길이 대 B-C'의 길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또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근데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요, 이렇게 평행선 3개가 이렇게 주어지고 직선 2개가 우리가 배웠던 거와는 다른 형태로 이렇게 주어진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직선 LMN 3개가 서로 평행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냥 평행하다를 이쪽에 이렇게 표시를 해볼까요? 이렇게 평행하고 직선 P와 직선 Q가 이 평행선들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주어지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와는 좀 다르네 싶은데, 자, 우리 정리했던 내용 기억나죠? 정리했던 내용에 의하면 이 3개 이상의 평행선과 다른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평행선들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자, 그럼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평행선 LMN과 직선 PQ가 이렇게 만나면서 선분들이 생기죠. 이 평행선 사이에. 그러면 직선 P와 평행선 LM에 의해서 생기는 선분은 요걸 얘기합니다. 요걸. 그죠? 그 다음에 직선 Q와 평행선 LM에 의해서 생기는 선분이라는 건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직선 P와 평행선 MN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평행선 사이의 선분은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 Q와 평행선 MN에 의해서 생기는 평행선 사이의 선분은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직선 P와 평행선 LMN이 만나는 점을 각각 A, B, C라고 하고요. 그 다음 직선 Q와 평행선 LMN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각각 A-, B-, C-라고 한다면, 자, 이런 경우에도 뭐가 성립하느냐? 바로 AB 선분의 길이 대 BC 선분의 길이의 비는 A-, B- 선분의 길이 대 그 다음에 B-C- 선분의 길이의 비와 똑같다. 요게 성립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또 왜 이렇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 여기다 그림을 하나 더 그려볼까요? 예를 들어 이걸 조금 더 길게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LMN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있다고 치고 직선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때 그냥 얘를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배웠던 그림과 똑같습니다. 그쵸? 그러면 결국 요거 때 요거의 길이의 비가 요거 때 요거의 길이의 비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게 P고 요게 Q였고 요게 LMN이라고 한다면 결국 얘가 평행 이동만 했기 때문에 자, 이것 때 이겁니다. 요거와 요거. 요 두 개가 결국은 요거와 요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요 선분의 길이와 요 선분의 길이가 결국은 여기서는 요거와 요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 결국 여기가 A, B, C가 되는 거고요. 요 점이 A-, B-, C-가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경우는 쉽게 직선 하나를 이렇게 그냥 평행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쭉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우리가 그죠? 우리가 배웠던 그 친숙한 그림으로 만들어 버리면 왜 요게 성립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행선 LMN과 직선 PQ가 어떤 형태로 만나든 그 위치 관계는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이 위치가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든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 두 직선이 평행선들에 의해서 잘리게 되겠죠. 이 잘려서 평행선들 사이에 생기는 요 선분들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